드디어 5,000분의 구독자가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저에게 일상 속에서 미술이란 어떤 의미인가,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이 미술 교육이라는 것은 좀 더 직접적으로 그 순간순간에 인터랙션이 벌어집니다. 미술 전공을 바꾸면 너의 나름대로 소질이 있어서 좋을 것 같다 라고 권유를 해주시는 거죠. 저는 안 됩니다 라고 얘기했죠. 안녕하세요. 레차트의 대현쌤입니다. 다들 잘 지내셨죠? 저도 그간 꽤나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제 유튜브를 하면서 거기서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아주 흥미로운 어떤 행사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톡쇼를 나가게 돼서 홍천에 갔다 왔습니다. 그것에 대한 소식은 나중에 제가 곧바로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할까 하는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인사를 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드디어 5,000분의 구독자가 발생을 했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여러분들에게 좀 더 유익하고 즐거운 그리고 쉽게 미술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컨텐츠를 개발을 해서요 여러분들께 제공하도록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제 제가 시작하는 이 시리즈는 미술에 대한 전반적인 분야에 대해서 제 경험과 제 생각을 여러분들과 공유를 할까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흔히 생각하고 궁금해할 수 있는 미술과 관련된 모든 사항이 과연 어떤 것들이 있는지, 특히나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해오셨던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동안에 꽤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서 몇 가지를 골라서 시리즈로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할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 질문이 있는데요. 이제 이 질문 같은 경우에 보면 저에게 일상 속에서 미술이란 어떤 의미인가 라는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들을 가리키는, 학생들을 가리키는데요. 연령대는 사실 유치원생부터 노인에 달하시는 분들까지도 크게 대상에 제한이 없이 지금까지 교육을 해왔습니다. 미술 교육을 해왔죠. 그리고 디자인 교육을 해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어떻게 제가 미술을 접하게 되느냐에서 특히 이제 일상에서 저는 아침에 일어나면 저의 첫 일상은 물론 유튜브가 있겠죠. 레차트 유튜브를 편집도 하고 기획을 하고 시나리오를 씁니다. 하지만 사실 저에게 가장 큰 의미 있는 일상은 아이들과 만나서 미술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의미가 있어요. 아이들의 그 순수성이라는 것이 저에게 큰 아드레날린을 가져다 줍니다. 근데 자, 그럼 아이들을 만날 때, 즉 아이들을 만나서 미술을 통해 가지고 아이들과 함께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미술은 의사소통 중에 한 수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대화를 통해서, 말로 통해서 의사소통을 주로 하지만 미술 자체도 시각적인 의사소통이라고 보통 말들을 하죠. 비주얼 커뮤니케이션입니다. 그 시각적인 의사소통을 통해서 저는 사람들과 대화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요. 화가가 그림을 통해서 캔버스에다가 그림을 그립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통해 가지고 자기가 생각하는 거, 자기가 말하고자 하는 어떤 메시지가 담기게 되죠. 그리고 그 담긴 메시지를 관객들이 관람을 하면서 느끼고 거기에서 뭔가를 얻어냅니다. 그게 의사소통이죠. 시각적 의사소통. 하지만 제 생각에는 그 시각적 의사소통이 다소 소극적인 의사소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이 미술 교육이라는 것은 좀 더 직접적으로 그 순간순간에 인터랙션이 벌어집니다. 상호 소통이 많이 발생을 해요. 그 장면들을 참여하고 또 볼 수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즐거움입니다. 미술을 어떻게 시작하시게 되신 겁니까? 라는 말씀을 하세요. 사실 제 경력을 이제 좀 소개를 해드리면요. 매우 좀 독특합니다.
저에게는 크게는 세 가지의 기회가 있었어요. 근데 그 기회를 통해서 다양한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저는 원래 문과로 이제 대학에 시험을 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제가 학교를 다니던 시절 83년도였는데요. 그 당시에는 삼지망제라는 게 있었어요. 이과 문과를 넘나들면서 자기가 가고자 하는 학교를 점수에 의해서 지망을 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갈 수가 있었어요. 이제 제 점수가 딱이 마땅치 않다 보니까 제가 이제 삼지망이 됐는데 그 삼지망이 뭐였냐면 산업공학이었습니다. 사실 저는 산업공학이 뭔지도 몰랐고요. 또 직접 들어보니까 정말 재미없었어요. 재미없었는데 어쩌다 보니까 우리 이제 입시 제도의 어떤 그런 부분 때문에 결국 저는 아무런 꿈도 없는 상태에서 산업공학으로 대학을 들어갔었습니다. 근데 그 대학을 들어갔는데 딱 6개월 되니까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랬는데 저에게 첫 번째 기회가 옵니다.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나 이 친척분들이 모두 미국에 사세요. 근데 거기서 제가 이제 장손이었는데 연성아 너 미국으로 와라.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해라. 그게 제 첫 기회였어요. 그래서 미국을 가게 됩니다. 미국에 가서 전공을 의대로 가라는 거예요. 의대는 저에게는 사실 큰 관심도 없었고요. 그 능력도 안 됐던 상황이었는데 의대를 가라고 하니까 매우 충격적이었죠. 그래서 한 1년을 어쩔 수 없이 반강제로 의대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예과에 들어가서 공부를 했는데 역시 이것도 저에게는 적성에 맞지 않았어요. 아침에 환자의 얼굴이 들어가 있는 그런 사진들을 보면서 환부를 보고 그러면서 이건 정말 저에게는 맞지 않는 뭔가 기분이 안 좋아지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대학교 이제 2학년이 되면서. 근데 그때 저에게 두 번째 기회가 오죠. 바로 그 기회가 미술 과목을 제가 교양으로 들었거든요. 근데 그 미술 과목에서 목탄으로 그림을 그리는 과목이었는데 되게 재미있었어요. 또 새로운 세계였고. 그런데 그 미술 과목을 끝나고 나니까 미대 교수님이 추천을 하시는 거예요. 권유를 하시더라고요. 리, 너 혹시 미술 전공 바꿀 생각이 없냐? 미술 전공을 바꾸면 너의 나름대로 소질이 있어서 좋을 것 같다. 라고 권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저는 no, 안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거기서 왜 미술이 나와? 근데 교수님은 굉장히 끈질기게 권유를 하셨어요. 그러시면서 하신 말씀이 장학금을 줄 테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자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 장학금이라는 것 때문에 사실 제가 홀딱 넘어간 거죠. 그 넘어간 이유가 사실은 돈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 당시에 저를 인정해 준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근데 저 파란 눈의 미대 교수님이 저를 처음으로 인정을 해 주셨어요. 모든 사람이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는 상황에서 저분만이 저에게 유일한 나름대로의 희망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미술로 전공을 제 마음대로 바꾸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부모님이 사실은 멀리 사셨잖아요. 한국에 살고 계셨으니까 저희 아버님이 하신 말씀이 저에게는 굉장히 와닿았고 그 자체가 결국은 제가 지금까지 제 아이도 그렇고 제 학생들에게도 그 부모님들께도 말씀을 드리는 것 중에 하나가 아버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전석 봐라. 지가 사정거리 밖에 있다고 지 마음대로 결정을 하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아버님이 그때 결정을 하신 부분이 뭐였냐면 국민교육헌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그 헌장에 보면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개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과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라는 말이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인용을 하시면서 그래 좋아 네가 미술이 좋아서 해보겠다고 한다면 그것을 한번 해봐라. 그럼 거기서 최고가 되도록 노력을 해야라.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제가 볼 때는 굉장히 중요한 문구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저희들이 사랑하는 자녀를 우리의 눈높이로 보지 말고 우리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그것을 찾아야 합니다. 잘하는 거는 그 다음 얘기고요. 무엇을 좋아하는지 물론 노는 거 좋아하는 게 제일 그거겠지만
우리 아이가 무엇을 했을 때 행복해 하는지를 보고 그것을 통해서 과연 그것을 잘하는 아이인지를 관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권하세요. 그걸 하도록 기회를 주세요. 그러면 그 아이는 시키지 않아도 합니다. 저 자신도 그랬어요. 왜? 제가 좋아하는 거니까 시키지 않아도 밤새도록 합니다. 그럼 밤새도록 하면 어떻게 될까요? 늘죠. 늘면 어떻게 될까요? 거기서 그 분야에서의 퍼포먼스가 좋아지게 됩니다. 퍼포먼스가 좋아진다는 것은 그 분야에서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아진다는 거죠.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회에는 과연 현대 미술을 접할 때 미술을 어떻게 감상해야 하고 또 저 같은 경우에는 어떤 생각을 가지고 현대 미술을 보게 되는지 그 점에 대해서 질문을 하셨고요. 창의력을 북돋아주는 미술 교육은 어떻게 벌어져야 되고 미술 교육이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알고 싶습니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도 허심탄회하게 제 경험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까지 꼭 봐주세요. 안녕히 계세요.